안녕하십니까. 바닥에서 하늘까지 민족, 민주, 항일의 역사를 찾아 달리고 싶은 사람 바달사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장흥, 전라남도 장흥까지 저희가 갔었는데요. 차로 약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저와 햄톡TV님을 동행하고 다녀왔는데요. 이 해동사는 대한민국 유일한 안중근 의사의 영정과 유패가 모셔진 사당입니다. 그곳을 저희가 찾게 됐고요. 오늘 그런 찾는 의미에서 첫 출발은 저희가 가는 길에 주소를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안중근 영정 앞에 삼배를 올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막 도착해서 저희가 마주한 것은 조금 작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요. 나라에 그렇게 공헌한 분의 업적치고는 조금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시문중에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에 더욱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장흥에 왜 그럼 안중근 의사 사당이 있었을까? 장군 장동면 만년리 만수마을에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안중근 의사 추모 사당인 해동사가 존재하고 있죠. 전국 유일에 대해 대한민국 최초의 안중근 기념시설이기도 합니다. 해동사는요, 6.25가 난 후 5년 뒤, 그러니까 1955년 장흥 지역에 죽산 안씨 문중의 사당인 원래 만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만수사 옆에 처음에는 한 칸짜리 아주 자그마한 건물로 건립이 되었죠. 그 당시만 해도 1955년도니까 넉넉지 않았고요. 수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기증을 해서 이렇게 한 칸짜리 사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세 칸짜리로 다시 건물이 다시 이렇게 사후를 지었죠. 예. 그렇게 됐고요. 죽산 안시문중에서 지었는데요. 1946년 만수마을의 조상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사당인 만수사를 착공했고요. 1951년에 완공했는데, 만수사는 원래 고려시대 유교를 이렇게 세우는데 공이 컸던 안양을 중심으로 선조들의 학덕을 기리기 위한 재래 공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만수사가. 근데 만수사를 짓고 나니 같은 뿌리죠. 안씨라면 순웅안씨의 안중근 후손이 국내에서 없어 솔직히 제사조차 이렇게 못 지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장흥의 향교 정교를 지낸 안홍천 씨가 안의사의 사당을 건립을 축혀들었었죠. 예, 그래서 죽산 안씨 문중과 뜻을 같이 한 지역 유지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시일반 성금을 보태서 드디어 1955년에 한 칸짜리 조그마한 사당을 세웠습니다. 이 만수사에다가 안중근 의사의 사당을 지은 것인데요.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친일의 좀 뿌리가 있는 이제 역사는 그만두고 그분이 당시 안의사 추모 공간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해동 명월이라는 편액을 내리셨고 그 해동은 즉 우리나라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명월은 밝은 달이니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는 곳이라는 뜻에서 이 대통령이 글을 따서 해동사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 해동사에 가보면요.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오래된 돌들 물론 몇백 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참 고풍스럽게 넉넉하게 있고요. 아직은 그래도 약간 부실한 왜 그냥 문중에서 관리하기는 그래도 사실적인 재정의 한계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지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해주면 좋을 건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손길이 못 미친 듯 합니다. 1955년 10월 27일 안의사의 유패가 봉환식이 열렸죠. 봉환식에는 딸인 현생 씨와 오촌 조카 춘생 씨가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문교부 장관을 지낸 고등교육국장이 내려왔는데요.
문교부 장관을 대신해서 이는 국가적 추모 기념 시설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된 거죠. 왜냐면 공직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니까요. 해동사 위패 봉안식은 이 장흥의 이런 장안의 큰 화제거리였죠. 여기에는 장흥 강진 보석뿐만 아니라 멀리 경남 진주에서도 사람들이 몰렸었는데요. 약 10,000여 명이 장흥에 운집해서 이렇게 그 축하를 했다고 할까요? 했답니다. 그리고 사당 건립 후에 전남 지역민 사이에는 전남 지역민들 사이에는 안중근 정신을 길이 계승하자는 모임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1957년 조직된 안희사 사후 모의계였고요. 모의계는 안중근 의거를 따르는 모임으로 취지서에는 계를 조직해 안희사의 유혼을 길이 받들고자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장흥 군민들은 이 해동사를 신축한 지 10년이 지나서 이게 2010년도겠죠. 안희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장흥국 관산읍 삼산리 정남진 공원에 또 안중근 동상을 이렇게 건립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맨 나중에 가는 길에 정남진을 들려서 그 동상도 사진으로 카트를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은요, 높이가 약 4m 정도 상당히 큰데요. 두루마기를 입은 안의사가 단정한 왼손으로 태평양을 가리키는 모습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남진으로 동경 126도상에 위치해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얼빈역과 만나게 되는데요. 장흥군은 2020년 순국 110주년을 맞아 해동사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기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입구 쪽 좌측 쪽에 주차 시설들 공사를 좀 하는 것이 보였는데요. 공사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해동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안중근 기념 시설이자 유일한 추모사당이라는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1959년에 안중근 동상이 처음 세워졌지만 장흥 군민들은 그보다 4년이나 앞선 1955년에 비록 한 칸짜리지만 사당을 건립하였고요. 이 안희사의 항일 정신을 계승코자 장흥 군민들의 안중근 정신 계승 사업은 장장 65년 동안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동사 안중근에서의 가문은 이렇게 뗄 수 없게 됐는데요. 해동사를 참배한 안중근 의사의 가문은 딸 현생 씨와 오촌 조카 춘생 씨, 조카 손녀 라이사 씨고요. 현생 씨는 1955년 10월 27일 해동사 위패 봉황식 행렬에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춘생 씨는 현생 씨 바로 뒤에서 위패를 안았고요. 당시 장흥읍 동교다리에 건너고 있는 봉황식 행렬의 그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해동사에 가시게 되면 조그마한 게 있어요. 조그마한 한 칸짜리인데 그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문 뒤로 보이시는 저게 봉안식이 열렸던 한 칸짜리 사당이었습니다. 처음에 1955년대에 세워진 사당이겠죠. 그 뒤로 나머지 아까 좌측에서 보인 이쪽에는 이제 만수사고요. 좌측에 있던 곳에 3칸짜리의 건물이 다시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옛날식으로 지어놓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보수적인 측면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한 칸짜리 1955년도에 지어진 안의사의 위패를 모신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으로 보시면 3칸짜리가 그 이후에 지어진 것이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기를 사실 출발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에 있는 표충사, 포충사, 충장사 이런 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문이 닫혔는데요. 여기를 저희가 아침에 출발하면서 혹시 가서 헛걸음한 건 아닌가. 이게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해설가 분이 2분이 계셔서 2분의 그런 자세한 설명도 듣고요. 안내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1955년도에 한 칸짜리 이 안에는요. 사당 안에는 이렇게 천장에 탱화죠. 화려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화려해도 싫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좋아서
좀 서운했을 뿐이지, 우리 대한 국민의 안의사 선생님께서는, 안의사 의사님께서는 정말 이 정도 화려함, 이 정도 더 넓은, 정말, 멋있게, 좀 위험있게 이렇게 크게 지어져서 모셔져도 봉안되어도 서운할 것 같은데, 그나마 이 작은 공간에라도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후손들이 이렇게 1955년도에 그것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지어져서 났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계나 인문사회계에 있는 사람들이 안이사의 공덕을 많이 치하는 하고 있지만, 사실 말로만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로만 하지 실제 와서 이렇게 좀 이런 걸 보고 건립을 좀 확장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위적지를 갈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만은, 여기 와서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 분이 해설가님 두 분이신데요. 너무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이 고르지 못해서 지금 더빙을 하는데요. 너무도 고맙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소한 것까지 왜 문이 이렇게 났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야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알지만 우리 햄톡TV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잘 이제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다녀왔고요. 안중근 의사는 그럼 누구인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9년 9월 2일, 즉 음력 7월 16일생입니다. 이게 저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안중근 의사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음력 7월 16일이 저의 생일입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도 음력 7월 16일생이에요. 예, 제가 안중근 의사처럼 등 뒤에 점 7개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어렸을 때부터 7월 16일이라는 거였고요. 황해도 해주에서 아버지 안태훈과 어머니 배천조 씨 사이에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죠. 어려서부터 배와 가슴에 북두칠성을 닮은 점 7개가 있어서 응칠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907년 망명 이후 1910년 순국때까지 응칠을 사용했다가 본가는 순흥안 씨고요. 6, 7세 때 해주를 떠나 신천군 청계동으로 이사했었죠. 이곳에서 사당공부와 함께 사냥, 활쏘기, 말타기 등을 익히며 호연지기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1894년 15살 때 김아려와 결혼했으며 이남 일녀를 두었죠. 그해 11월에 아버지가 주도한 황해도 동학군 진압에 나섰는데, 동학군에는 소년장수로 유명한 김구 선생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안태훈은 어린 김구의 인물 됨됨이를 알아보고 비밀리에 휴전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김구가 안중근 집으로 찾아오면서 안중근은 3살 위인 김구를 처음 만났고 형제처럼 깊은 교감을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김구 선생은 뭐 상해 임시정부의 수장이시기도 하셨죠. 우리의 역사적 항일운동 독립의사로 이렇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죠. 1905년 항일운동의 거점을 만들고 중국 산동과 상해 일대를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르각 신부로부터 교육사업에 매진하라는 말을 두고 1906년에 진남포에서 산무학교, 도능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1907년에는 고정의 강제 퇴위와 함께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나가자 무장 독립운동을 위해 연해주로 망명을 단행하셨죠. 1908년 최재범, 이범윤, 이휘종, 이창사랑 의병부대 동우회 우영장으로 선임됐고 7, 8월에 의병 300명과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으나 낡은 무기 등으로 크게 패하고 말았죠. 그 당시에는 일본군보다 훨씬 무기도 약하고 그랬으니까 흔히 우리 의병 들으면 죽창 들고 일본군들은 총을 들고 싸우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9.4일생으로 한 달 만에 귀환한 후 9월께 이강이 설립한 공립협회, 즉 블라디보스톡 지혜에 참여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죠. 그렇게 큰 뜻을 가지신 분이었고요. 1909년 2월 26일 동지 11인과 동지 단지회를 개성했고, 지금 사진 보시면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단지 동맹원입니다. 그게 러시아 크라스키노에서 왼손 무명지를 잘라 붉은 선열로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고 강국의 의열 투쟁을 결의했자. 이렇게 보시면 태극기가 대한독립이라고 크게 써있는 사진들을 가끔 보시죠. 예, 그렇게 하셨고요. 쭉 가서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가 됐습니다. 제가 지하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고 좋아들 하시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이토가 하얼빈역에 도착했을 때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재무장 코코프체프와 만나 만주와 한반도 분할 지배를 마무리하고자 했었죠. 2등 방문이요. 오전 9시 30분 세 발의 총탄이 이토 히로부미를 명중했고 이토가 쓰러진과 동시에 안중근은 고레아우라라는 대한민국 만세, 대한국 만세라는 소리가 하얼빈역에 울려 퍼졌죠. 예. 일본 영사관의 조사를 받은 후 11월 3일 중국 대련 리슨 구 관동법원으로 넘겨져서 모두 6차례 공판을 진행됐는데요. 책을 읽어보시면 공판 내내 그 누구도 정말 읽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의지가 강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안중근 씨는 논리 정연하고 당당한 말과 태도는 일본인 재판부조차 탐복하게 했죠.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동양평화론가 자서전인 안흥칠 역사를 저수에 몰두했죠. 그는 두 아우에게 내가 죽은 뒤 하얼빈 공원의 곁에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유언했었죠. 3월 26일 10시 15분 형장의 예술로 안중근 의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슬픈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가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역사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 잊혀진 역사 그리고 민족 잊혀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삼배를 올렸던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기 와서 해설가님께서 사실 이렇게 사당에 가면은요 영정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위패는 가려져 있어요. 원래 위패를 잘 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위패를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하나 같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저희들이 광주에서 유튜브 둘이가 와서 촬영하고 왔다 좀 부탁드린다 하니까 안중근 의사의 유튜브를 좀 잘 좀 찍어달라 하시면서 이렇게 위패를 보여주시고 저희에게 분양하고 참배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두 분께 감사하고요. 여기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밖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깃대가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장흥군기, 그리고 하나는 단지 손가락이 딸린 단지기가 날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순간 불면서 더 단지기가 제 카메라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님도 저희 둘이 바하달사와 햄떡TV가 온 걸 느끼셨나? 기쁨도 있었습니다. 단지기를 볼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장군에는 안중근 의사 사당 해동사의 취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감사합니다. 바하달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역사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죠. 비록 좀 서툴지만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